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채윤 씨가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입장인데 영어가 발목을 잡을까 봐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교과서 지문을 봤을 때 7, 8개 정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황이고 문법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은데 영어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초를 쌓아나가야 고등학교 때에도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고민을 하고 계신 사연자 분이시네요. 사실 중학교랑 고등학교 공부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중학교 때는 영어도 그냥 지문 달달 외우면 사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뭐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 수능 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확실히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진짜 공부를 하는 양과 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도 다르게 세우셔야 하는데 근데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는 게 일단은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사연자분은 저희와 실시간 멘토링을 하고 싶다고 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죠? 저는 일단 서울대학교 도거교육과 20학번 박효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똑같이 도어교육과 20학번 김채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희가 질문 받은 건 영어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네.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좀 기본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영어를 어떻게 기초를 쌓고 나가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승기 학생 너무 좋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학교 때는 외우면 사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 갈수록 시험 문제 자체에서도 모르는 단어들이 막 선지에 출제되기도 하고 일단 모의고사 수능도 봐야 되니까 단어, 문법, 독해 말해준 거 다 기초를 더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승기 학생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영어 단어책 같은 걸 사서 단어를 외우고 그다음에 인강을 들으면서 문법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EBS로 중앙 프리미엄을 끊어가지고 중학교 거를 하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를 할 때 뭘 선택해야 될지 그것도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중학교 문법 복습해주는 그런 인강을 듣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영어는 특히나 그 레벨 갭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중학교 때는 진짜 막 ABCD를 가르치다가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막 투부정사, 분사구문 갑자기 엄청 난이도가 뛰어요. 그러면 사실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가 크게 영어에서 제일 기초를 쌓아야 되는 부분 그걸로 어휘, 문법, 독해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장을 뭐 외울 때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 어휘랑 문법, 독해 이렇게 순서대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단어는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우는 편이에요? 단어는 제가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주로 많이 쓰면서 외우는 것 같긴 해요. 클래스카드라는 앱을 쓰면서 단어 시험을 이렇게 보기도 하긴 해요. 일단 그런 어플 활용해서 스스로 시험도 보는 거는 혼자 공부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단어는 꾸준히 외우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시간이 많은 만큼 내가 진짜 하루에 단어 몇 개씩은 꼭 하겠다. 이런 계획은 진짜 꼭 세워서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예문 같은 것도 봐요? 단어장에? 또 예문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단어도 또 알아야 돼가지고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 그쵸. 난 이 단어만 외우면 되는데 막 모르는 단어가 더 많고. 맞아. 그래서 보기 싫은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예문의 중요성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어로는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영어에서. 근데 그 단어들이 다 진짜 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 게 아니라 성적이 상승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좀 아주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 차이를 예문을 통해서 숙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단어가 쓰이는지가 예문에서 이제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런 거 학습할 때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 보통 단어 뜻에도 되게 다양한 뜻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딱 1대1로 외우면 나중에 독해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단어 전체 뜻을 보면서 이 단어의 뉘앙스가 어떤가 그걸 이제 또 알려면 예문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를 알아야 나중에 글 안에서 만났을 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렵더라도 저는 해석을 도전해보고 예문 안에서 다른 단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외우는 게 오히려 다른 영어 단어 뜻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예문을 가지고 외워야 기억이 더 잘 나기 때문에 예문을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또 추천하는 게 영어 책 읽기거든요. 혹시 영어 원서 같은 것도 읽어봤어요? 읽어보려고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막막할 수 있어요. 한국어 책도 읽기 싫은데 내가 영어 책까지 읽어야 되냐 할 수 있지만 저는 단어를 어휘력이 제일 많이 늘었던 게 책 읽으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얇은 책 있잖아요. 제가 과외할 때 썼던 것 중에 파퍼신의 펭귄들 그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귀엽다. 그런 얇은 책부터 시작해서 글씨 큰 거, 그림 있는 거 그런 걸로 해서 책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그러면 그 단어가 어떤 내용에서 나왔는지 기억이 나니까 확실히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잘 기억이 나고 자연스럽게 독해 연습도 돼요. 책을 읽으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서점에 가서 추천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본인이 재밌어 보이는 걸 골라야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한 권 끝내는 걸 목표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휘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독해 이야기로 넘어가 독해를 보자면 먼저 하죠. 저는 이제 하루에 한 4개 정도를 읽고 그거를 한 문장 한 문장씩 진짜 꼼꼼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승기 학생도 이거는 이제 참고하면 좋은 점인데 형광펜 색깔을 좀 딱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법적으로 이 지문은 정말 꼭 알아두고 싶다 하는 부분에는 노란색 형광펜 쓰고 단어 여기서 모르는 거 이거는 꼭 알고 가고 싶다 하는 거는 파란색 형광펜으로 단어 밑줄 긋고 그리고 이제 해석이 좀 어려웠다 싶은 거는 보라색 형광펜으로 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자기만의 이제 지금 승기 학생이 영어가 발목을 잡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영어에 흥미를 잘 못 느껴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흥미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도 진짜 한 지문 한 지문 꼼꼼히 분석을 하는 그 경험이 저한테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그런 지점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양보다는 질을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해야 되는 건 계속 새로운 지문을 많이 보는 연습을 하는 거. 중학교 때는 계속 시험 때 기간 때 한 지문만 달달달 외우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여러 개, 모의고사 때는 전체가 다 처음 보는 지문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문들을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고1, 3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벌써 풀어봤어요? 아직 안 풀어봤어요. 아직 안 풀어봤어요. 그러면 시간 될 때 방학하고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를 풀어봐요. 일단 시간 재고 풀어보고 뭐 시간 안에 못 풀면 시간 끝나고도 한번 혼자 다 풀어보고 풀어본 다음에 아 고등학교 때 가면 내가 이런 걸 하는구나. 그거를 좀 느낀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책, 원서책 이런 거 읽을 때도 어려워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한국어 해석을 보지 않고 아 주어가 여기 있구나. 그럴 때 문장 해석을 연습하는 걸 꼭 해봐야 그게 진짜 딱 실력이 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장 만났을 때 아, 이 문장 몰라도 대충 글 이해되니까 넘어갈래 하지 말고 꼭 그 문장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거 플러스 이제 더 여유가 된다면 아 문장 하나하나 해석은 됐으니까 이 글이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아 처음에 이 사람이 주장을 얘기한 다음에 또 근거로 세계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구조 파악까지 되면 더 좋고 아직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렵다 하면 일단 문장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연습 그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으로 이제 문법. 그럼 인강 들으면서 지금 중학 개념 복습하고 있다고 했죠? 네.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승객생 하는 것처럼 인강 도움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법은 이거를 먼저 배웠던 사람들이
로드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시험에서 더 중요하게 나오고 어떤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지를 잘 알고, 근데 이거를 그냥 책으로 사서 공부를 하면 다 같은 페이지를 할애하기 때문에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는지가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뭐 EBS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강사님들은 그런 거에 일단 노하우가 있으셔서 뭔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마음 편하기도 하고, 지금이 시간이 여유가 가장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인강을 한번 쫙 돌리는 것도 추천을 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가면 물론 내신에서는 그런 투부정사, 분사구문 이런 개념이 중요할 수는 있는데 모의고사, 수능 이런 데에서는 그런 개념을 절대 묻진 않거든요. 그냥 문장을 봤을 때 이게 틀린 문법인지 알아? 정도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가면 문법 개념 자체를 다룰 일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머릿속에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강을 듣고 나면 들을 땐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 머릿속에 체계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한 바퀴를 돌고 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뭐 인강이든 학원이든 어디서 투부정사를 배웠다. 그러면 그게 뭐 투부정사, 첫 번째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해서 예문들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백지에다가 딱 투부정사만 적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인강에서 배운 거 1번 명사적 용법 이렇게 쭉쭉 예문 하나씩 꼭 포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냥 나중에 머릿속에 뭐 투부정사 떠올리면 당연히 3가지 용법이 따다닥 떠오르고 나중에 뭐 가정법 해도 가정법 과거, 과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한 바퀴 인강 돌면서 머릿속에 승기 학생만의 그런 문법 개념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어, 영어는 열심히 하면 제일 올리기 쉬운 과목이니까 꾸준히 잘 해봐요. 맞아요. 고민하고 계신 거 다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막 상담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관심 맞아요. 있어 하시는 것 같고 충분히 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 멘토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멘토링은 마치도록 할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일단 이런 영어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뭐 잘 못할지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알아가려는 시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과목이나 똑같겠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나의 의지가 중요하고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흥미가 중요하니까 그 영어 과목에도 흥미를 어떻게 하면 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영어 그리고 또 모든 국영수 과목이 미리 많이 기초를 쌓아두고 갈수록 고등학교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을 주니까 영어 포함해서 모든 국영수를 다 열심히 기초를 다지고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어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눈에 바로 성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하는데 왜 안 늘어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 확 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